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 한마디. 33쪽을 할 차례인데 32쪽부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말 한마디를 벌써 세 번째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야, 지금 첫 번째 한번 했고,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지금 하고 있고, 요 세 번째 이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정도 지금 하고 있으면, 아니, 저는 세 번째지만 다른 분은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새말귀의 규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규범입니다. 새말귀 규범이 어디에 있냐면, 보자. 이 새말귀. 페이지 219쪽. 219쪽. 어, 219쪽에 잠깐만요. 그 규범이 225쪽이요. 225쪽에 거사풍어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사풍어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이용하여 일제 성한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려진 독점이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각인들은 반드시 상정심이 유사법상의 힘을 다룬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파악할 시민이 근본적인 생각하겠으니. 예. 거기까지인데, 그 밑에까지 해보시죠. 저절로 수상과 그 형태는 등과 정으로 수상과 속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설법을 통해서 첫째가 뭐냐면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전이, 이게 흐련이라는 것은 높게 우뚝 솟은 모양입니다. 독전은 혼자 높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의 자리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전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인하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규범을 규범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공리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통해서 지금 첫째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터득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새말귀를 하려고 하니까 백봉쌤이 첫째, 둘째를 딱 규범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규범을 정했는데 이제 이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그것을 연습을 해서 그거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연기라는 것이 이렇고 공성이라는 것이 이렇다. 그래서 그 공리에 대해서 비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자기가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편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반문 공부,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그 본래 우리 자리를 비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라 상대성은 작용이 되는 것이고 절대성은 체가 되거든요. 그 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상대성이 일어나, 모습이 일어나. 근데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절대성과 그 성품이 같아. 어떻게 같으냐? 허공성, 절대평등성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굴리는데 누가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냄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죽냄비가 죽이 안에서 펄쩍펄쩍 끓어. 수많은 모양으로 끓고 있지만 그 내용물은 뭐지요? 죽이에요, 죽. 우리가 수많은 모양으로 이렇게 모습을 놔두어서 탐진치도 그냥 막 굴리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탐진치조차도 전부 다 뭐다? 그 성품의 나툼이죠. 그래서 망심이 진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면은 첫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첫째 규범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자기가 터득이 돼야 둘째가 가능해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체 허공으로서의 내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욕심을 부려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는 내가 있다면 그 욕심은 모순놀이가 되지만 그 욕심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욕심을 부리면 허공으로서의 나도 욕심도 허공성이죠. 그 욕심을 부리는 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빈 모습으로 굴리게 되는 거지요. 욕심이 어떤 정한 어떤 그런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굴릴 때 이 두 가지를 규범으로 한 거는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한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야 백봉 선생님이 이러한 뜻으로 그 뜻을 다 지금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으나 대강 아웃라인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귀를 굴릴 때는 먼저 이러이러한 공리에 대한 이치를 먼저 터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것이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의 말하자면 작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무상법신이 일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새말귀를 굴리면 그냥 시절 인연이 오면 견성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첫째, 둘째가 되면은 첫째, 둘째는 무엇이 서느냐면 정직연이 서는 겁니다. 첫째, 둘째가 된다고 하면 정직연이 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초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새말귀를 굴리면 그 다음에는 시절 인연이 오면 견성이 되는 거죠. 성품을 보게 되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법문 시간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이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새말귀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종합이 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리고 지금 새말귀 모임에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능엄경 공부하고 있죠. 이거하고 다 이렇게 종합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종합해서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나, 실제로 행해야 된다고 하나, 이런 말하자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현각거사님이나 명상거사님은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종합한다는 것이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보림선언에서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요점이고 이것이 내 지금 실제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계야 이해하지? 묘강이도 이해하지?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공부가 됩니다. 지금 성가거사님은 그래요. 그지요? 모습공식 따로, 상대성은 절제성의 풀림새 따로, 뭐 지금 앉아서 마음을 호흡하는 거 따로, 이렇게 다 따로지요. 다 따로 읽어 굴리기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덩어리예요.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걸 느끼시게 되면 공부가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도 바로 그거고, 저거를 해도 그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점들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자, 32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가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이 닫혀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요. 예,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을 써. 그런데 이때까지는 좋다 나쁘다가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봐, 소리를 들어, 또 견문각지를 하지요.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때까지는 그것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이라고 하고, 그 망심을 맨날 우리는 이때까지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망심이 일어나는 봄바탕 자리, 진짜 나의 성품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되밟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쓰는 마음의 그 바탕자리, 또 온갖 이런 안이빛을 심리로 보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의 그 바탕자리, 이것이 뭐냐면은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자리, 죽이 좋다는 죽, 나쁘다는 죽, 또 산이라는 죽, 물이라는 죽, 사람이라는 죽, 그지요? 이 마우스라는 죽, 이런 칠판이라는 죽, 수많은 죽이 일어나요. 수많은 죽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죽의 본래 그 바탕인 죽, 그것을 성품자리라고 해요. 그 본 바탕을 우리는 지금 드러내려고, 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건 밖에 물건, 칠판 밖에 칠판이는 칠판이 일어날 수 있는, 칠판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 또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자리. 지금 보는 바탕자리.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물건 밖의 물건.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려운 자신들이 잘 압니다. 상대성 정성소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화하는 우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라는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경계에 갇혀서 이루어가는 마음은 망심이다.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꽃이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아는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생각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또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요량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의도지요. 그런 요량은 지금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모든 경계들이 어디서 왔니? 내가 좋다 나쁘다. 자, 꽃이 있어. 눈앞에 꽃이 있어. 이거는 색에 들어가지요. 빛깔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꽃이 있으면 꽃 이러고 봐. 그럼 꽃이구나. 꽃을 보면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이 꽃이구나 하는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또는 또 그 꽃은 또 어디서 왔니? 이 말이에요. 꽃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과 그 꽃이 어디서 왔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꽃이면, 꽃이 원래 있구나. 또, 꽃이다 하면, 꽃을 보니까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지. 꽃이 없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꽃이다는 생각. 꽃이 사라지면, 꽃이다 하는 생각도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인데 그 망심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망심이 일어날 수 있는 진심짜리. 꽃이다. 우리가 지금 꽃을 봐. 그럼 꽃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짜리. 꽃이 오는 그 마음짜리.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 자리라고 백봉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본래 그 바탕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 내 몸뚱이를 딱 봐.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몸뚱이를 딱 보고 몸뚱이밖에 몰라. 우리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러면서 몸뚱이 내다. 여기에 딱 들러붙어.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잊어버렸어. 나의 그 일체만법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모습에 들어앉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헛것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러붙어. 우리는 모습에 자꾸 들러붙어. 근데 들러붙는 것도 누가 들러붙냐? 원래 허공으로서의 나가 보기도 하고 들러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자리가 그게 지혜자리라서 이러쿵 저러쿵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성품자리를 어떻게 하면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성품자리를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캐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봉선.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혜를 캐낸다. 금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광석이 금이 그 여러 가지 불순물 속에 박혀 있죠. 그러면 그 금을 캐내잖아요. 예, 지혜를 캐낸다. 근데 지혜를 캐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물어보죠. 이류거사님, 지혜를 캐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건 어찌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우리가 성품을 밝히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성품자리가 곧 지혜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품자리가 곧 지혜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를 캐내려면 뭐가 필요해? 이거거든. 저기 거사님, 휴 거사님, 뭐가 필요해요? 지혜를. 예. 이거 전부 다 앞에 다 있거든. 이거 뒤에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성품을 되밟히는 공부를 하고 있어. 성품을 밝히려면 어찌해야 되나?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캐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은 마음. 근데 가라앉히려면 어찌해야 되노? 또 이거거든. 자, 각성부사님, 가라앉힌 마음이 필요한데, 가라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앉으려면? 제가 이거를 100번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력이 안 돼. 왜냐면 그냥 기등으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새끼질 꼬듯이 탁탁 꼬아서 딱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지 그것이 자꾸만 풀어지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어찌 해야 된다고?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지 않아야 돼요. 머물지 않아요. 모습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써볼까? 오늘 다 써가지고 저도 그거를 공부를 할 때 워드라도 꼬박꼬박 쓰면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사국에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자, 성품을 밝혀. 다 견성하고 싶다고 난린데 성품을 되밝힌다. 성품을 되밝히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슬기라고 하죠. 대통령.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지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분별에서 들떠 있으면은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일단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야 어떻게 된다? 막 흙탕물이 막 있으면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흙탕물 속에 뭐가 있어요? 맑은 물이 있잖아요.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 되잖아요. 우리 정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은 어째야 가라앉은 마음이 되냐는 거예요.
꽤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가야 돼. 거기 잘 보입니까? 머물지 않아야 돼.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법계야.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그럼 머물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리를요. 공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모습공식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습공식이 가장 기본에 깔리지를 않으면, 모습공식이 기본에 안 깔리면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왜? 방향이 틀리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공 스님도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 알면 불교 공부 90%는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면은 바로 그 원각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환임은 여이고, 그죠? 바로 각이라고. 그게 대승 공부에서 최고의 그 고수들이 하는 공부거든. 최고급 공부거든요. 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로또 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꿈에서 로또 10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억 받으면 뭐 할까, 어쩌고, 또 100억 받으면 뭐 이랬까 저랬까 생각도 안 하잖아. 왜? 꿈이니까. 가짜인 줄 확실히 아니까. 근데 우리는 가짜인 줄 모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고 뽑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막 머물러 버리니까 막 진흙탕물이 돼 있는 거죠. 진흙탕물이 돼 있는데 진흙탕 안 되려면 왜 해야 되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는 방법이 뭐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꾸만 내려놓게 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몸 바꿔 가도 모습공식 해야 돼요. 그 오지보살까지 안 가면은 불태전이 안 되거든요. 몸 바꾸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인 거.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야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꽃은 어디서 왔지? 변한다 할 것이다. 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꽃이라는 마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허무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공부 진짜 재미없는 공부 아닌가? 처음에는 좀 그러지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반드시 그 턱을 넘어서야 돼요. 자기가요. 자기 스스로요. 이 공부가
좋은 공부는 좋은 공부인데 뭐 세상살이 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다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니까 진짜 재미없네. 뭘 뭐 재미없게 살아라는 건가? 에이 나는 뭐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그 허무하다라는 그 턱을 넘어버리면 변하고 헛것이라서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변하고 헛것이라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턱을 못 넘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턱을 넘는 사람은 또 넘는 사람끼리 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공부가. 그래서 그 턱을 넘고 안 넘고는 본인에 달린 것이지 이 공부를 어떻게 뭐 하자 가자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어쩌자 이런 거랑 통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왜 그러냐? 이게 절대의 공부거든. 절대의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절대라는 뜻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거는 상대가 없는 공부예요. 상대가 없는 공부니까 내 마음 자세도 상대가 없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이 결정의가 있지요. 인지의 발심, 공부를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과지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과지라는 게 그 깨달았을 때, 불성을 이룰 때, 불과를 이룰 때와 같아야 된다. 처음에 이랬다 저랬다는 생멸심을 가지고 그 불과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의 마음이거든. 근데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불생불멸을 얘기할 그 과지를 얻을 수가 있냐는 거. 처음부터 불생불멸이라야 불생불멸을 얻을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그 말하자면 이치를 방향성을 딱 잡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득하는 것이지 나는 몸뚱이 나다. 변화는 생멸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몸뚱이 나로서 무슨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불가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결정의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그러면 백봉 선생이 제일 처음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법문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말로 힘들죠. 15쪽 보십시오. 15쪽 보면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긴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으면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상승설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법문이거든요. 불생불멸인 마음으로 불생불멸법을 말하자면 인지와 과지,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그 불과가 같은 것을 의미를 하니 상승설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뭐 윤곽? 나는 본래 이거 보면 다행으로 알아야 돼.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찜이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돼도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내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 단지 증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인연관계나 어병관계 등 여러 문제를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더라고요. 공부 윤곽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부 윤곽을 바탕을 잡는 건 그래 어렵지 않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때까지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 사실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다고. 사실은. 그래서 인지의 발심, 공부를 시작할 때의 마음이 내가 불과를 얻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부처가 되었을 때의
그 과지의 깨달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마음이 같아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공부 윤곽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럼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 본래 나의 성품의 바탕짜리, 나의 법신짜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모습 공식도 하지, 또 반문 공부도 하지, 새말기도 하지.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떤 것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불생 불멸인 허공으로서의 나다. 불생 불멸인 법신자리로서의 성품자리로서의 나다.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먼저 방향성이 윤곽에 팍 잡혀서 그 윤곽의 그 바탕 속에서 이런 방편도 쓰고 저런 방편도 쓰고 그런 방편도 쓰는 것이지. 나는 몸뚱이 나다. 몸뚱이는 뭐죠?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 따라 생기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밥을 지으려면 쌀로 밥을 지어야 돼. 왜 쌀이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철하게 내가 마음에 꽂히기만 하면 그것을 정직연이라고 해요. 그 정직연만 서면 그 정직연에 따라서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말귀가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을 할 때도 바탕자리하고 이 모습을 둘러 안 보거든. 자꾸 이걸 공부를 하면. 왜냐면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야. 상대성은 절대성이 굴림새거든. 굴림새라요. 근데 이 상대성은 뭐다?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수없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수없는 모양을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수없는 모양을 놔두어도 그 바탕자리는 바로 절대성, 나의 성품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자리도 허공성이고 절대 평등성이고 그 상대성도 절대 평등성이라는 겁니다. 허공성이요. 그렇게 돼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말마디야. 이론. 지금 정직연이 났다 해도 이론이거든. 이론. 증득이 된 것은 아니거든. 신해 행증할 때 신해 정도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으로 옮겨서 어떻게 된다? 증이 돼야 되거든. 증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가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지름길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그 깨달음이 같은 요 이치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봉쌤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 한마디는 진짜 소중한 책입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백봉쌤 법문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했나? 세속제로 읽거든요. 상식적으로 상대성 입장에서 읽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한 번, 두 번 쓱 읽어보고 이해된다. 전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 보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슨 말입니까? 모르지요.
허공이래 이제 지금 우리 공부를 능음경은 참 교과서예요. 진짜 능음경 좋은 경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허공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튀어 있는 허공도 무엇에 속하는가 하면 색에 속해요. 색. 보이기는 하나 만질 수 없는 것. 그것의 바탕자리를 성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야?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대기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백광선생님은 허공성을 두 가지 뜻으로 혼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공성이라는 의미로 쓰고요. 어떤 데는 절대 평등성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몸뚱이도 공성이고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이고 산화대지도 공성이고 태양도 공성이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허공성이요.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밑다 굽다 좋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몸뚱이 조금만 내 몸뚱이 보고 남이 나를 욕을 하거나 이 몸뚱이를 보고 욕을 하거나 내가 더러운 것을 보거나 내가 아프거나 언짢은 일을 당한 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놔버려요. 정신을 놔버린다고. 이 몸뚱이라는 것은 참 능음경에 내가 참 요새 그걸 보면서 그거 안 돼. 이 몸뚱이는 그 생각이 되게 무명의 생각이 얽히어서 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 몸뚱이라는 것은 몸뚱이 헛거지요. 그런데 몸뚱이가 생긴 기원이 그래요. 무명의 헛된 무명의 생각이 이렇게 뭉쳐서 이런 하나의 허상을 드러낸 것이 몸뚱이라고 능음경에 나오는데 몸뚱이도 헛것은 헛것인데 어떤 헛것이냐? 근본 무명에 굉장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에 대한 이 집착, 몸뚱이가 나다라는 이거 정말로 어렵거든요. 정말로 이것을 헛것이라고 해서 몸뚱이를 놓는다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몸뚱이 그거 이렇게 변하니까 헛거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몸뚱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그렇지 않냐고. 얼마나 이 몸뚱이에 대해서 애착이 심하고 이 몸뚱이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에 얼마나 애착이 심하고 그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이거는 말로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가는데 발로 턱 걷어찼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퍽 엎어졌어. 그래서 엄청 다쳐버렸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해했다는 그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 분노가 참말로 썩내는 거가 무섭다고 그 팔만대장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욕심도 굉장히 무서워요. 욕심이 많으면 이 사람을 녹여버려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여버린다고, 이거. 그 황산에 넣어서 녹여버리듯이. 근데 성냄도 마찬가지. 성냄이 많으면은 이 몸과 마음을 다 녹여버린다고요. 녹여버려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도. 그런데 그 탐진치라는 것이 삼독이거든. 탐진치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무명이거든요. 그 탐진치가 어디서 나오니? 어디서 나와? 내다 하는 데서 나오거든. 그게. 내다 하는 데서 탐진치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대성한 절대성의 걸림새 뭐 앞에서 이 정도 하면 이 책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뒤에가 막 그냥 쭉 가는 거라서 그렇지.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걸 갖겠다 안 갖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 결정이라는 것은 그것의 바로 밑에 단계, 그러니까 바탕인 단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노트에서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견성하고 싶어. 그럼 발언을 다 적어놔. 그러려면 견성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한다는 것은 각오를 한다는 말이거든. 각오를 하면은 그 각오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지침이 나와요. 그런데 결정을 안 하면 그것이 나오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실천력이 붙어지지를 않아.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우리 보고 저도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결정이라고 그때 자꾸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결정이라는 그 말이 우리 능언경에 이 결정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의가 진리거든요. 두 개의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할 때 내가 몸뚱이가 지금 이게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보림선언에서 3년 이상 모습 공식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을 결정을 해서 그 외에 있는 모든 모습은 가짜다.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에요. 어저께 거기 어디지? 저 경상도인데 창원이 아니고 어디지 거기가? 어저께 거기 한번 보자. 거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창원에 계신 거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이 새말기 이 말 한마디를 보시고 이제 했는데, 새말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제 나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느냐, 뭐 새말기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직은 물어봤어요. 불교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20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몇 세십니까? 그러니까 60세래요. 그러면 거사님이 불교 공부를 20년 동안 하시고 마음에 꼭 남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랬어요. 딱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 우리 그렇거든요. 20년이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하기는 했어. 근데 돌아보면 뭘 했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게요.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결정을 딱 하고,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바른 법이네. 이게 정말로 대승법이네. 내가 갈 길이네. 그럼 딱 결정을 해. 결정을 해서 그 결정한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결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형각거사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몰라서요. 모르면 믿어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습공식 한 3년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꾸준히 법회 나와봐서 3년 정도 되면은 결정을 하라는 거죠. 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라야 정말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프린터 할 때 말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할 때 보면 탁 전원을 켜면 바로 프린터 됩니까? 예열이 있어요. 예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예열 시간이 있어요. 그 예열 시간인 것이에요. 한 3년은요. 그 예열 시간에 충분히 예열이 돼야 그 다음에 프린트가 나오거든요. 프린트가 돼요. 근데 그 예열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버리면 프린트가 안 돼요. 세상 일이 이치가 똑같아요. 이거는 다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은 꼭 하겠다.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을 옮기는 데는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뚜렷해서 정말로 하루에 반보를 가든 한보를 가든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은 KTX나 비행기 타면은 한나절에도 가지. 그러나 내가 한 발 한 발 갔다고 하자. 그러나 한 발 한 발 가면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가기는 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몸뚱이 가짜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습공식 열심히 해야지. 모습공식 열심히 해서 모습공식 속에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본인이 터득을 해야지. 그걸 남이 어쩌고저쩌고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남 대신 똥 누고 오줌 누고 밥 먹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우리가 공부를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백봉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말년에 내가 당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20명만 딱 모아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20명만 모아서 한번 쪼아서 그 사람들을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런 거를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네, 당신이 7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기 그 지리산 그 산청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때는 산청이 교통이 엄청 나빴어요. 그 진짜 수십 년 전에는요. 요새는 그 뭐 대진고속도로인가 뭐 그게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만약 선생님이 거기 이제 만약에 주제를 하고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여서 정말 공부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데 78세면 일찍 돌아가신 거지요. 한 90세나 100세까지 계셨어도 좋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지금 선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을 정말 이제 3년 지나고 4년, 5년 되신 분은 이제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거든요. 말귀가 이제 조금씩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바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정지견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정진을 해서 정말 견성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